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혼코노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혼코노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혼코노메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홍코노메님께서 시작 전에 뭐 시청자분들에게 좀 감사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일단은 돌비님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시참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일단은 약간 제 트라우마를 좀 이렇게 타파를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제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런 좋은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짜 항상 아이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네. 그러니까 네.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그죠? 그쵸. 그리고 많은 귀족분들이 정말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런 게 더 느껴지네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에 그러고 나서 많은 변화가 진짜 생겼어요. 오. 뭐 너무 큰 건 아닌데, 일단은 금연을 시작을 얼마 전부터 했고요. 여기 시참하게 되면. 그리고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PT를 끊어서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손톱 뜯는 버릇이랑 또 안 좋은 버릇들이 맞아. 있는데, 네. 네, 그런 버릇도 지금 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 시참을 통해서 진짜 많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고 좀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너무 또 홍코노메님에게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파이팅 넘치게 해주실 이야기가 또 있으시죠? 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랑 조금 다르게 현실 공포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오호? 하고요. 오늘은 뭐 가위 눌림이나 귀신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15년 가까이 겪었던 우연이자 악연인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되게 오래전 일인데요. 그때가 제가 1999년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고 겨울방학쯤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집은 사실 IMF에 피해를 입은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아파트에 살다가 단칸방으로 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돼요. 네, 그 단칸방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대충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단칸방에 살았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문구점이 있을 거예요. 원래 하시던 일을 정리를 하시고 문구점을 차리셨는데 그 문구점 뒤에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저희가 내 가족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손님이 들어오셔서 사장님 계세요? 하면 예 하면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그런 느낌의. 친구들은 엄청 부러워했겠다, 그래도. 그쵸. 예.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엄청 많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그렇게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었고요. 보통 문구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깥에 게임기랑 뽑기를 이렇게 놔요. 그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임기랑 맞죠. 그 뽑기.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이었는데 장사가 끝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부모님이 항상 게임기랑 뽑기를 방 안에다가 들여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매번 들여놓으시긴 하는데 뽑기가 한두 개면 되게 가볍기도 하고 도난의 위험이 많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뽑기가 한 5개 정도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뽑기를 쇠사슬 같은 걸로 한 방에 묶으셨어요. 5개를. 예. 그렇게 되면 좀 무겁기도 하고 도난의 위험도 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시 들어갔다가 장사할 때 다시 꺼내고 이게 많이 귀찮으셨대요. 그래서 게임기는 어차피 코드를 꼽아야 돼서 어쩔 수 없고 게임기만 놓고 뽑기는 이제 바깥에다가 5개를 묶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날이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 겨울이었고요. 겨울에 눈이 밖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그날도 자고 아침에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가 아마 7시가 채 안 된 되게 일찍 일어났을 거야.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7시쯤 됐을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저랑 제 2살 터울의 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7살짜리. 바깥에 좀 시끄러워서 제가 그냥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바깥에 문구점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그 앞에 문구점 입구에서 저희 문구점 바로 맞은편이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 부부랑 저희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단순 대화가 아니라 욕을 섞어가면서 언성이 되게 높은 상태로 막 넷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싸우는 건 아니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욕을 막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싸우는 건 아니었고. 제가 문을 열고 엄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너 들어가 있어. 어른들끼리 얘기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어. 엄마도 약간 좀 화가 나신 상태였더라고요. 네. 제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 자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야, 내가 들어가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좀 시무룩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 집은 이제 문구점이다 보니까 문구점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어도 바깥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에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화가 이제 소근소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성을 높여서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도 좀 들렸어요. 보니까 밖에 게임기가 있는데 뽑기가 없어진 거예요. 뽑기 5개 묶여있는 게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아, 저것 때문에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동생을 막 깨웠습니다. 동생을 막 깨워서 야, 일어나봐. 우리 집에 지금 뽑기 없어졌어. 도둑이 가지고 왔대. 제가 동생을 깨웠어요. 동생이 막 일어나서 뽑기가 없어졌다고?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는 참고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눈치나 뭐 이런 개념이 아직은 잡혀있지 않을 완전히 어린 나이의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한테 야, 우리 나가서 도둑 잡기 놀이 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저희가 어떻게 도둑을 조그만 애들이 뭘 잡으러 가겠어요. 도둑을 잡으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맨날 친구들이랑 맨날 놀던 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생기니까 그냥 그게 되게 신기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한번 보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랑 씻지도 않고 잠바만 대충 걸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전히 네 분이서 얘기를 하고 계셨지만 아까보다는 조금은 언성이 좀 낮아진 유한 그런 느낌의 분위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와서 엄마한테 나 동생이랑 같이 놀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야, 저기 언덕에 한번 올라가 봐. 가면은 뭐 있을 거야.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또 보여드렸는데 거기 저희 집의 바로 왼쪽, 문구점 바로 왼쪽이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중간에 느티나무가 보이실 텐데 그 느티나무까지의 거리는 한 5분이 채 안 걸리는 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 길은 아파트와 산 사이에 산책로로 가는 그냥 언덕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랑 이렇게 올라갔는데 얼마 안 돼서 느티나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느티나무 앞에 없어진 뽑기 5개가 깨져 있고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도둑이 이걸 가져갔다. 이 짓을 했다. 근데 그 안에는 뽑기는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데 동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전을 다 빼간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은 어린 애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한 행동이 그 안에 있는 뽑기 장난감 있죠. 그거를 제가 동생이랑 막 챙기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 막 넣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골라서 넣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언덕 밑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랑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5명이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시고 그 느티나무 앞에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한테 뽑기를 가리키면서 막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 가져간 놈 내가 봤는데 여기 아파트에 있는 그 놈이다. 그 사람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 길동이가 맞다. 나 오늘 새벽에 바깥에 소리 나서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길동이가 그거 쇠사슬 끊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봤다.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였어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도 따라갔어요. 저랑 동생이랑. 근데 원래는 어른들이 그런 데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약간 명탐정 코난 보시면 사건 현장에 항상 그 코난이 어린애라서 다른 어른들이 그 코난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신경을 잘 못 쓰고 막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저희 부모님이랑 아저씨 아주머니 조금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시고 그 범인에 대한 얘기에 되게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를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도 엄마가 저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할까봐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조용히 따라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도착을 하고 이미 그 범인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같이 올라와서 그 집에 딱 앞에 가서 띵동 띵동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중년의 아주머니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게 아침이었거든요. 예, 여기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나이로 봤을 때는 한 50대, 60대였으니까 제 나이로 치면 할머니였어요. 50대, 60대였으니까요. 어떤 일로 다 같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댁 아드님 홍길동 군이 공구점 뽑기 그거 다 훔쳐서 그것 때문에 왔다. 근데 이제 옆에 이웃집 아저씨도 거들었어요. 그 제가 오늘 새벽에 본 제가 목격자고요. 그 아드님이 확실히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경찰 신고를 왜 안 했냐? 이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주민분들이 다 아는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일단은 간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 아주머니가 안 믿으세요. 왜?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고 확실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시만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자고 있는데 잠시만. 야 길동아, 야 아들. 그래서 막 방구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시끌시끌해요. 그러더니 너 진짜 그랬어? 그런 소리가 나고 빡 지르는 소리가 나면서 짝짝짝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뺨을 때리는 건 아니었고요. 등짝 스매싱을 하는 소리였어요. 빨리 나와! 빨리 갖고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먼저 나오셨어요. 다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지금 자고 있는데 이제 나올 거거든요. 잠시만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키가 굉장히 작았고 딱 봐도 한 160이 안 될 것 같은 되게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자였어요. 눈을 막 비비고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는 좀 오랫동안 안 감아서 그런지 떡져 있고 머리도 방금 일어나서 그런지 까치집이 막 이렇게 져 있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검은색 봉투를 하나 들고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당신이 오늘 우리 집에 뽑기 그거 훔쳐왔어?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가져갈 게 따로 있지. 남도 아니고 이웃 장사하는데 그걸 그렇게 대놓고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윽박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비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사람의 얼굴 특징이 있었는데 얼굴 되게 말라서 얼굴에 살도 별로 없어요. 볼도 쏙 들어가 있고 특히 가장 특징적인 건 눈이 2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우눈 같이 이렇게 찢어진 거죠. 오.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생긴 것 되게 좀 날카롭게 생겼는데 키도 왜소하고 그렇게 막 위압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희 아빠가 이제 막 뭐라 하니까 나와서 그 얼굴로 막 욕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과도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미쳤었나봐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돈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거 바로 갖다 드릴게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엄청 그렇게 막 좀 과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제가 봐도 그 사람이 사과를 하는 모습이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솔직히 저도 어리지만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화가 나고 좀 흥분한 상태니까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윽박지르려고 하는데 그 말을 커트하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하면 그냥 듣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다가도 말문이 막히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아들이랑 둘이 나란히 서서 그 앞에서 저희는 현관문 쪽에 그냥 문 아직 안 닫은
상태로 그대로 서 있었고요. 네.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거의. 근데 어머니도 옆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막 이렇게 같이 막 고개를 조아리시고 그러세요. 막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근데 어머니가 막 죄송하다고 하는데 옆에 아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 아들은 그냥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앞으로 푹 숙이고 앞짐을 짚고 있었어요. 앞짐. 앞에 손 모아 차렷하고 있고 고개 푹 숙이고 완전 죄인처럼 이게 쭈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거기는 다들 어른들이었고 그 사람보다 키가 비슷하거나 다 큰 어른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있을 때 모든 어른들의 시선은 그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정수리 쪽의 시선이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키가 120 정도밖에 안 되는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 아줌마가 제가 제대로 못 가르친 제 탓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아들 흉보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남자 얼굴을 올려다 봤거든요. 저는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제스처는 취하고 있는데 눈은 엄마를 째려보면서 입으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소리 안 나게 입으로 막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엄마를 째려보면서 막 입으로 욕을 하다가 저를 딱 쳐다봐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상태로 좀 보고 있다가 한 손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막 간지러워서 긁는 척을 하다가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간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운데를 탁 만들어요. 쉬. 그리고 다시 얼른 얼굴 긁는 척하면서 그냥 다시 죄송하다는 모습으로 있고. 잠깐이지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만 봤지만 저는 어린 나이였고 그런 게 뭐 소름이 끼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냥 그런 거 다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얘기가 점점 유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웃이고 하니까 앞으로 얼굴 붉힐 이런 짓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해서 뭐가 남냐. 댁도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취업하고 일도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제 끝나는 식으로 그럼 그거 그냥 변상만 파손된 거 변상 잘 해주고 이거 돈 그냥 받고 경찰 안 부르고 그냥 이대로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뭐라도 드시고 가세요. 네, 드시고 가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과일이랑 뭐 이것저것 챙겨 오시고 아들은 거실에 있는 베란다 창문 있잖아요. 창문 쪽에 서서 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죄인인 것처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희 아줌마랑 저희 부모님이랑 경비 아저씨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거나 서서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또 훈계 아닌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양반이 왜 그러셨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 어머니가 과일을 가지고 오셔서 또 어머니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어머니랑 하면서 시선이 다 그쪽으로 다 쏠렸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저희 쪽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숙이다가 몸을 돌려서 베란다 쪽으로 몸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과일 먹으면서 그 남자는 어차피 뒤돌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계속 앞짐을 쥐고는 있는데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이 쎄해서 창문 유리에 얼굴이 비추거든요. 근데 웃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웃고 있어요. 크크크 하면서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웃고 있다가 창문에 시선이랑 제가 창문으로 보는 그 남자 눈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참을 또 쳐다보더니 그냥 그 상태로 입으로 저한테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은 제가 느끼긴 어떤 욕이었냐면 너 이거 말하면 진짜 죽는다 약간 이런 거 아니면 야 뭘 쳐다봐 막 약간 이런 식의 저를 좀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욕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자마자 얼른 눈을 깔고 엄마한테 엄마 우리 이제 가면 안 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다들 일어나시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 다 같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와서 아까 맨 처음에 왔을 때처럼 현관문 앞에서 저희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줌마랑 아들은 또 앞에서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내로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고 그리고 문을 딱 닫는데 닫기 전에 그 남자랑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입모양으로 닫기 전에 그 순간 뭐라 했냐면 말하지 마 이거 있잖아요.
그 입모양이 딱 그러지. 말하지 마. 그리고 문이 탁 닫혔어요. 그 저는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리고 그게 그렇게 무섭다 협박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저런 아저씨는 멀리 해야 되는 아저씨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또 빠른 시일 내로 그 아주머니가 바로 변상을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 저희 집에 침대가 있고 사람이 4명 이렇게 누워있는 걸 제가 그려놨는데 원래는 제가 동생이랑 같이 둘이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동생이 잠버릇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동생이 바닥으로 내려오고 제가 혼자서 침대에서 자게 됐어요. 그날도 이제 날씨도 풀렸고 자고 있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날 뭐 이렇게 뭔가 이상한 낌새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깼거든요. 했는데 애기들은 눈을 번쩍 뜨지 않고 약간 눈 감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뒤척이거든요. 제가 그때 눈을 뜨진 못하고 막 뒤척이는데 뭐 때문에 뒤척였냐면 뭔가 바람이 솔솔 부는데 그 바람이 불 때마다 냄새가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어린 제가 맡아도 뭔가 되게 역한 냄새가 나고 별로 좋지 않은 냄새인데 계속 그게 이제 바람이 뭐 선풍기 바람, 바깥의 바람 이런 게 아니라 부채질하는 느낌의 바람인 거예요. 부채질하는 느낌의 그 솔솔 불어오는. 근데 그렇게 이제 냄새 이상하다 느끼고 있을 때 제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코로 숨 쉬는 소리예요. 코로 숨 쉬는 소리.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머리맡에 있는 벽 위에 꽤 높은 곳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검은색 비니모자에 검은색 추리닝에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어떤 남자가 거기 창문에 몸 반 걸쳐서 저를 이렇게 막 잡으려고 손을 막 휙 하고 이렇게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대로 얼어붙어서 그대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불편한 자세로 반쯤 걸쳐 있으니까 입으로 숨 쉬거나 그러면 소리가 더 크게 새어나가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던 거예요. 힘든 자세니까 코로 숨을 쉬어도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때문에 깼고 제가 이상한 역한 냄새 났다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죽 장갑을 낀 상태로 담배를 펴서 그 가죽 장갑 냄새랑 담배 냄새랑 섞인 거예요. 예. 그 냄새가 이제 막 손을 휘저으니까 바람이 솔솔 불면서 그 손에 있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잡으려고 하다가 제가 눈을 떠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좀 놀랬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봐도 알 수 있었던 거. 2시 50분. 눈. 네, 눈이 2시 50분. 제가 그대로 멈췄어요.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그 사람이 막 하다가 멈춰요. 그 허우적거림을 멈추고 코로 숨 쉬는 소리는 들려요. 하면서 저희 옆에 자고 있는 저희 가족 3명을 이렇게 한번 쓱 쳐다봐요. 그러더니 다시 저한테 또 손가락 아까처럼 가져가면서 쉬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야, 너 나 알지? 제가 거기서 그냥 가만히 그 사람 쳐다보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랬더니 절대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거 듣자마자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엄마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로. 그래서 이제 걔가 그 엄마 하는 소리에 에이씨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 창문 밖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아씨 왜 엄마는 날 이렇게 낳았어? 뭐 엄마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따구로 낳은 거야 나를? 뭘 못하게 해? 뭘 못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키가 작고 왜소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키 작고 왜소하게 낳은 엄마를 원망하는 그런 욕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소리 지르는 이 얘기는 그냥 욕을 섞지 않았을 뿐이지 되게 심각한 욕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더니 욕을 하면서 그 소리 지르는 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멀리 가니까 엄마 아빠 일어나봐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서 왜 아까 어떤 아저씨 저기 창문에 매달려 있었어. 누구? 그 있잖아 그 도둑놈 뽑기 가져간 도둑놈. 저희 아빠가 그때 이제 눈이 살짝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나니까 경찰에 신고하면은 자기가 하진 못하고 그냥 경찰에 넘겨서 더 약 오르기만 하니까
그때 엄마랑 거기 새벽에 근무하시는 경비 아저씨랑 같이 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따라가진 못해서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가서 셋이 올라가서 다시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새벽에 예 하면서 아주머니가 나오셨고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아주머니도 아들 지금 자고 있을 텐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짐을 싸서. 그 아줌마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아줌마가 울면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막 비셨대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진짜 사고치고 그러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막 빌면서 그러셨대요. 근데 그분은 50대 60대셨고 어머니 아버지는 30대 초중반 이쯤이셨으니까 사실 나이 차이도 엄마 아빠 뻘이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어갔대요. 저희 집이.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이 또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자.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났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이 지나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대학교 가서 그리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휴학을 1년을 했어요. 휴학을 1년을 했는데 그때 제가 1년을 휴학을 하면서 못 갔던 해외여행을 좀 가보고 싶었고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돈 좀 벌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일을 뭘 했었냐면은 판매직을 하나 했었어요. 의류 판매직을 했었는데 그걸 제가 1년 조금 안 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6시 반인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저녁 6시 반에 그때 손님도 좀 슬슬 없고 그럴 때 전화가 한 통 와요 저한테. 받았는데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쩐 일이야 하면서 전화를 오랜만에 했어요. 매니저님한테 형님 저 잠시 군대 간 동생 전화 좀 받고 있습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나가서 전화를 하면서 잘 지내냐 뭐 군생활 힘드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형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없지?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왜 있어? 없지. 왜? 그랬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 슬퍼하는 그런 꿈을 꿨어. 근데 그냥 안 좋은 꿈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저녁 먹기 전에 내가 잠깐 낮잠을 잤거든? 근데 잠깐 잤는데 또 아침에 꾼 그 꿈이랑 똑같은 꿈을 꾼 거야. 엄마 아빠가 막 울고 막 슬퍼하는 꿈을 꿨어. 진짜 뭔 일 없어? 그래서 뭔 일 없겠지. 그거 그냥 꿈이겠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전화가 안 돼. 형이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야 별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그래서 끊었어요. 끊고 괜히 찜찜하긴 했는데 그거 어차피 꿈 가지고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또 한 통 와요.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한테 딱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랬더니 야 푸노야 어디야? 일해? 일하는 중이야? 느낌이 쎄한 거예요. 평상시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지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네가 좀 빨리 와야 될 것 같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도둑?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집이 좀 많이 그래. 하여튼 너 빨리 끝나고 와. 알았지? 그래서 딱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끊기 전에 그 수화기 너머로 저희 엄마랑 어떤 남자분이랑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랑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바로 끊자마자 매니저 형님한테 형님 저 집에 그런 일 있어가지고 저 지금 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바로 집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딱 도착하고 문이 열렸는데 저희 문이 이제 보통 비밀번호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 띡띡띡띡 누르면 잠겨있는 게 풀리면서 열리는데 그 부분을 누가 그냥 후벼 판 거예요 거기를. 그냥 드러냈어요 거기를. 그래서 문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뜯은 거예요 거기를. 근데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이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인데 저희 앞집도 같이 두 집이 털렸더라고요. 그 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그래서 그 너덜너덜거리는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가관 중에 가관이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바닥을 이제 물걸레로 청소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걸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TV는 쓰러져 있고 집안에 열 수 있는 모든 서랍은 다 열려 있고 그냥 열리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서랍에 있는 내용물들을 그냥 바닥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거실뿐만이 아니라 제 방에도 행거가 다 쓰러져 있고 안에 있는 책상에 있는 서랍이랑 그 모든 문들 다 열고 다 쏟아놓고 침대 시트도 들어져 있고 그리고 바닥이 막 진흙 같은 걸로 막 여기저기 발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침대 위부터 해서 소파 그냥 다 그렇게 헤집어져 있는 거예요. 부엌에도 접시 이런 거 다 깨져 있고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찰분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경찰분이 조사를 끝내고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 그대로 정말 아수라장이 돼 있는 저희 집을 보니까 이게 몰래 들어와서 귀중품 같은 거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난 도둑이니까 나 여기 집 털 거예요 하면서 대놓고 그냥 들어간 그런 사람이랑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고 이것도 모르겠고 더 화가 나는 건 이렇게 화가 나고 당장 그 도둑놈 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심장이 쿵쾅거림을 참으면서 열심히 방 전체를 싹 다 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다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동생한테. 거의 다 끝냈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봐줬어요. 아들 왜? 그래서, 엄마 왜 아까 전화 안 받아? 근데 사실 그때 전화를 못 받았던 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고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없지?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런 촉이 은근히 좋았던 친구예요. 예지몽 그때도 같은. 자기가 약간 그런 식이죠. 아니 나 꿈꿨는데 엄마 아빠 무슨 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했어. 아니야 무슨 일 뭐 없어.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게 씻고 그러느라고 전화 못 받은 거야. 어머니가 거짓말 치셨어요. 어차피 군인인데 그 얘기 알아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잘 치고 끊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서 앞집에 이웃 아저씨랑 경비실에 가서 CCTV를 한번 돌려봤어요. CCTV를 돌려봤는데 오후 1시인가 2시쯤에 저희 집 통로 그 1층에 그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찍혔는데 검은색 패딩 잠바에 검은색 추리닝 바지 그리고 검은색 장화를 신었고요. 그리고 검은색 헬멧을 썼어요. 헬멧? 예, 헬멧. 검은색 네. 하이발. 검은색 헬멧을 써서 얼굴이 다 가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누군지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한 20분, 30분 돼서 다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뭘 하나 드르르륵 하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 캐리어 가방을 끌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맨손으로 들어와서 제 캐리어 가방 안에다가 귀중품을 다 훔쳐서 그 안에 넣고 떳떳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저 개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도 잡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러고 나서도 하루에 한두 번씩 경찰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잡혔나요? 아니요 아직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그분들한테도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결국은 경찰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간절해지니까. 네. 또 사람도 또 간사한 게 처음에 그러다가 점점 그게 무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뎌지다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나요. 아예 이제 뭐 생각도 안 나고 6개월이 딱 지난 어느 날 제가 집에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가 어떤 전화를 하나 받게 돼요. 근데 앞집에 아저씨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예, 큰아버지 저기 그놈 잡혔대네? 그 어디서 잡혔는데요? 저기 옆 동네 거기 있는데 거기 지금 파출소에 있대요. 이게 원래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냐면 그 남자가 잡혔는데 그 남자가 저희 말고도 그 뒤로 옆 동네에 어떤 집을 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는 분이 저는 이제 전화만 몇 번 하고 말았지만 그분은 파출소에 계속 찾아가신 거예요. 네. 저는 하루에 한 번, 두 번이었지만 그분은 저보다 더 간절하셔서 그런 건지 계속 찾아가서 언제 잡히냐,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렇게 좀 닥달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그 사이에. 쭉 동네 털다가 딱 잡혀버린 거죠. 근데 그 자주 가신 그분이 저희 앞집의 아저씨랑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뭐 파출소에 있다네요. 가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뭐 그런 데를 왜 가요? 근데 저는 갔어요. 진짜 저는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아버지한테 저 밖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대로 그 파출소로 갑니다.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랑 경찰분들이랑 좀 실랑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좀 지나쳐서 조금 멀리다가 차를 댔어요. 멀리다 차를 대고 가는데 거기 구경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왜 안 보내주냐? 아, 얼굴만 보겠다. 아니, 내 돈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이제 막 잡혔기 때문에 아직 형사과로 가기 직전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파출소에 잠시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 파출소 입구 바로 옆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쪽에 모여 계시길래 제가 그쪽을 조금 피해서 옆으로 조금 돌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파출소로 쓱 들어갔습니다. 쓱 들어갔는데 거기 옆에 경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아직 못 보셨더라고요. 제가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갔거든요. 왼쪽에는 경찰분 한 분 계셨고 오른쪽 끝에 어떤 모자 쓰고 수갑을 찬 남자가 하나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온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사람이 잠깐 저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다가 그냥 그대로 똑바로 앉아있어요. 제가 그 순간 그 사람 눈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바로 알았어요. 2시 50분. 그 남자인 거예요. 그 남자. 아니, 그 나이 먹고도 계속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기시죠? 그래서 진짜 저도 딱 그 사람 보고 진짜 그 옛날 생각이 바로 확 나는 거예요. 눈 보자마자 딱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걸음 갔어요. 몇 걸음 조금 가고 한 3m? 제가 그 사람한테 말 다시 걸었습니다. 야, 너 나 알지? 제가 그랬거든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그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저를 봐요. 다시 고개를 좀 보더니 뭐야 쟤? 뭐래? 이런 표정 지으면서 다시 앞으로 봐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경찰분이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오고 계신 거예요. 크게 돌아서 컴퓨터 있는 쪽을 돌아서 이렇게 오신 도중에 그 남자가 다시 돌아서 저를 봐요. 이렇게 보더니 문방구? 오, 기억했구나. 야, 많이 컸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로 경찰분이 나가세요. 막 밀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저는 밀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문 밖으로 나갈 때 저한테 소리를 조금 질렀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근데 너 그때 나랑 한 약속 어겼지? 이러는 거예요. 말하지 마. 말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제가 그 상태로 막 밀리고 완전히 밖으로 쫓겨나고 이게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상한 깊은 분노가 있었어요. 진짜 깊은 빡침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거기 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공무집행이 되고 법을 그래도 준수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그냥 차를 타고 다시 나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 부름 과자를 태웠습니다. 태워서 가면서 진정이 안 되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대놓고 거기서 계속 뭐 생각도 없이 멍 때리면서 줄담배 계속 태우면서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요. 지금도 모르시고요. 그렇게 지났는데 저는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경찰로부터 아버지한테 저 여기 잡혔다. 나중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송치되고 어떻게 사건이 좀 됐겠죠, 그렇게. 저는 그때 얘기는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일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서 저희 집에서 훔쳐간 그런 물건들을 받아오셨대요.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야, 오늘 내가 받아왔거든? 내가 뭐 받아왔는지 알아? 그래서 참고로 저희 집이 도둑맞은 게 귀중품이랑 뭐 돌반지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비싼 양주 술 종류랑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삼이랑 이런 거에 조금 취미를 갖고 계세요. 좀 비싼 삼 이런 것들 다 가져간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가서 가지고 오는데 뭐 가지고 오셨는지 알아요? 뭐요? 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거를 못 찾는데요. 그 사람이 배째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도 못 찾고 그 캐리어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온 거예요. 저 그거 바로 버렸습니다. 바로 버리고. 근데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어.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든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그러셨었대요. 근데 이게 한 명, 두 명, 한 집, 두 집 나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네.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또 이제 시간이 한 1, 2년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복학을 했고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갔다가 방학 기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엄마랑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같이 저기 강아지랑 산책이나 하러 가자. 어디 갈래?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살던 데 그쪽 그 산책로 있잖아. 거기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강아지랑 엄마랑 같이 갔어요. 오랜만에 글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제일 끝에 지도 보시면은 산책로랑 터널 이렇게 나뉜 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쪽에 딱 도착해서 산책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책로 입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보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여기 통행을 금지시킨다. 더 이상 산책로로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그러면 여기 터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거기 터널 쪽은 가지 마. 터널 쪽은 가지 말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1년 전에 저기 터널에서 새벽에 사람 한 명 좀 안 좋은 선택 했대. 글로 가지 말자. 어차피 예전에 저희가 살던 데고 다 이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데? 누군지는 알아요? 너 얘기 모르나? 그 도둑놈 엄마. 여기서 1년 전에 그랬잖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막 무섭다, 소름 끼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되게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갔다 올게. 그래서 제가 터널 쪽으로 막 뛰어왔습니다. 터널 입구에 딱 가서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묵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묵념을 했냐면 할머니 나 진짜 당신 아들 진짜 싫다. 나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너무 싫다. 근데 할머니는 죄 없고 되게 착하시고 좋은 데 가셔서 거기서는 고개 계속 조아리고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에 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넋을 기리고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네, 그러고 이제 제 얘기는 끝이 납니다. 진짜 악연은 악연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냐, 계속. 진짜 제가 현실 공포 얘기 딱 하나 있네요. 이 얘기 오늘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할만했네요. 이게 단순 그냥 도둑설이 아니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단순 그렇죠. 도둑설도 아니고. 그리고 네. 저도 살아보면서 느껴봤던 게 뭐냐면 이게 어릴 때부터 나타나요. 이 도벽이라는 거는 예. 쉽게 맞습니다. 못 고치더라고요. 성인이 돼도. 진짜 중독되는 것 마냥 물건이 있는데 그냥 넣고 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예, 하필 또 그 사람한테 걸려버려가지고 그런 이상한 악연이자 우연인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한테. 진짜 이거는 개벌은 안 못 주네. 정말. 그 어머니가 무슨 죄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2시 50분 이거 너무 그림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눈이 이렇게 진짜 찢어져 있었구나.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광대도 워낙 말라가지고 쏙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유,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정말 소름 끼치는 길동이라는 이름보다는 2시 50분 도둑 소름 끼치는 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걸요? 도벽은 진짜 쉽게 못 고쳐요.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런 행동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게 아마도 도벽이라는 게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도둑은 진짜 개벌은 안 못 주네요. 특히나 자신의 어머님까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파렴치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